여러분 안녕. 국어 수업 준비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뭘 배우냐면 품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뭐라고요? 품사. 자, 품사는 뭡니까?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 필기하면서 들어주세요. 몇 쪽이에요? 113쪽에 품사 113쪽 여기 정도까지 EBS 올려놨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전까지 좀 복습을 했었던 거야. 이제부터 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 거지. 92쪽이랑 93쪽 아니면 113쪽 옆에다가 필기하든지 92쪽이랑 93쪽 여기다가 필기하는 게 낫겠다. 이 초록색에다가. 자,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걸 할 때 방금 전에 이런 부분은 또 자르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지고. 너 수환이니? 네. 수환이 목소리 들어보고 싶니? 네. 오, 진짜? 수환이 출연해볼래, 한번? 얘들아, 수환이 출연해볼까? 네! 제가 출연하고 싶은데. 선진이 출연할래, 그럼 이따가? 품사는 뭡니까?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거. 네, 이게 품사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첫 번째, 형태.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능. 세 번째는 의미예요. 자,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품사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품사를 분류한다라고 하면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랑 기능이랑 의미에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말해줘야겠지? 자,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와 그렇지, 불변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가변어랑 불변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수식언, 그래, 용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거 몇 개인지 아는 사람? 9개. 그래, 9개야. 너네 영어학원에서 영어의 품사는 몇 개라고 배워본 적 있니? 8개가 있지? 8품사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근데 국어는 언어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몇 개예요, 품사가? 9개. 9개라는 점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셨나요? 네. 지울까요? 네. 아니요. 봄이 5초 줄까? 아니요. 몇 초 줄까? 10, 9. 화난 거 아니야?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다 했어요?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그 다음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 오, 그래.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있어요. 체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체언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걸 체언이라고 해요. 주어가 뭐냐면 문장의 주인인데 예를 들어서 선진이가 슈퍼마켓에 갔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간 거예요? 선진이가 간 거지. 선진이가 이 문장의 주인이야. 그럼 무슨 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 그래서 선진이는 명사기 때문에 체언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의 주인,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
선진이가 슈퍼마켓에 갔다 라고 했을 때 가가 붙어서 선진이가 주어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주격 조사가 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조사는 어떤 한 문장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해. 그래서 관계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랑 형용사는 활용을 해요. 동사에 얘가 뭐가 있을까? 걷다 이렇게 있지. 달리다도 있어. 달리다, 걷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달리다를 보면은 달리니, 달려서, 달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가 계속 변하잖아. 이런 걸 두 글자로 활용을 한다고 해요.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동사랑 형용사 두 개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용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관형사,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 추억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옛이란 단어가 추억이란 거를 수식해주고 있지. 어떤 추억이야? 옛날 추억이란 뜻을 더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거를 관형사라고 하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언을 수식을 해요. 매우 빨리 달린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부사인데 얘네들은 어떤 걸 수식을 해준다고 해서 수식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와, 우와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무슨 언?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품사를 나눴을 때 이게 총 몇 개예요? 9개고 이건 품사를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 거고 이거는 기능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품사 분류 기준이 첫 번째 형태에 따라서 무슨 어랑 무슨 어가 있지? 가변어랑 불변어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주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말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품사는 무슨 어라고 해요? 그래, 체언이라고 합니다. 체언. 문장에서 주로 체언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체언이라고 쓰는데 체언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했지? 그럼 빈칸에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쓰자.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야. 우산이랑 가방처럼. 대명사는 나, 너, 우리 이런 것들이 대명사야. 예를 들어서 수환이랑 민찬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민찬이가 뒤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 만약에 둘이 모르는 사이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민찬이가 살짝 졸거나 해가지고 수환이 뒤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팍 박았어. 그럼 수환이가 어떻게 하면서 내릴까? 사람 죽네 하면서 막 내릴 거 아니야. 그다음에 수환이가 민찬이 보고 뭐라고 해?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당신이 뭐다? 대명사다. 그런 게 대명사야. 예를 들어서 김민찬 씨 미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민찬 씨는 뭘까? 품사가 명사겠지. 명사 품사가. 근데 당신처럼 다른 말로 이렇게 나타내면 그게 대명사야. 그 다음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수환이가 딱 그 민찬이한테 딱 부딪힌 다음에 민찬이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야. 첫째, 당신이 신호를 어겼습니다. 둘째, 당신이 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뭘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품사가 뭐야? 수사겠지. 그런 게 수사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 이건 뭘까? 수식언이겠지? 수식언이라고 씁니다. 자, 수식언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 뭐랑 뭐가 있어요? 네, 관형사랑 부사가 있죠? 자,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 즉, 모든, 무슨, 아무런. 이런 건 뭐예요? 관형사. 잘했어. 관형사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 뭡니까? 부사라고 쓰시면 돼요. 과연, 결코, 느릿느릿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있지? 예를 들어서 수환이가 민찬이 그 차에서 자기 박은 민찬이한테 가서 여기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 매우 아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매우는 뭐예요? 부사겠지? 그럼 매우 아파 이렇게 할 때 아프다는 뭐야?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형용사겠지? 아픈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더 해볼게요. 주로 다른 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무슨 언이에요? 관계연. 관계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조사 있다고 했지? 조사라고 쓰세요.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더해주는 품사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다른 말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무슨 어일까? 독립어이라고 쓰고 독립어는 뭐가밖에 없다? 감탄사밖에 없다. 감탄사라고 씁니다. 그다음 형태가 변하는 말 가변어예요. 자, 가변어인데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거야. 가변어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어는 있어요? 용언. 용언은 어떻게? 왜 변해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용언이라고 써주시고 용언엔 뭐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동사, 형용사가 있어. 그럼 첫 번째에는 동사, 그리고 두 번째에는 형용사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사 중에서도 활용을 하는 조사가 있어요. 이건 조사야. 근데 서술하는 기능을 해준다고 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다. 서술격 조사는 용언이 아닌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는 매우 특이한 친구예요. 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다 앞에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서술격 조사의 형태는 뭐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 오른쪽으로 가서 용언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언의 종류 뭐랑 뭐가 있다 했어요? 동사와 형용사라고 써주면 되겠지. 1번에는 동사, 2번은 형용사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다는 뭐라고요? 그렇지. 서술격 조사라고 써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른 품사와 달리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냐면 용어는 활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다는 다른 품사와 달리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한다고 해요. 즉 활용의 뜻이 뭐냐면 쓰임에 따라 그 형태를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이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용언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용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봐봐. 먹다라는 걸 볼게. 먹다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먹었다. 그렇지. 먹었다 또? 먹어라. 먹으리라. 먹는데. 뭐라고? 먹는데 또? 먹으니. 이 정도만 볼게. 여기서 안 변하는 부분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래? 먹이 안 변하지. 여기도 뭐가 안 변해요? 먹. 여기도 먹. 여기도 먹.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어간이라고 해요. 여기 얻다, 어라, 는데, 은이 이런 부분은 계속 변하잖아.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래, 어미라고 합니다. 용어는 그래서 항상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돼요. 자, 조금 심화되는 내용을 말해볼게. 그러면 여기 먹다도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잖아. 먹은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먹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수환이가 도너츠를 먹다 이렇게 했어. 그럼 문장을 끝내주는 문장을 즉 종결시켜주는 기능을 하잖아. 이런 걸 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라고 해요. 무슨 어미라고 한다고요? 종결어미라고 해요. 여기서도 다는 뭘까? 그러면 문장을 끝나게 해줬어. 종결하게 해줬어. 그럼 무슨 어미예요? 종결어미야. 그런데 이런 종결어미는 말의 끝에 있다고 해서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엇은 중간에 껴있잖아. 어말어미 앞에 껴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먼저 선자 써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어미 앞에 등장한다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을 하는 말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먹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먹긴 먹는데 어떤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연결어미도 있어요. 연결어미라고 하고 이것도 먹으니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므로 이것도 연결어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미 특강을 따로 다룰 테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 즉 용어는 어떻게 뭐로 구성이 된다?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된다. 이 점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옆에는 어간이 쓰이면 되고 2번 옆에 뭐가 쓰이면 돼요?
어미가 쓰이면 됩니다. 자, 용언의 기본형은 어간의 뭐뭐다. 즉 기본형은 여기서 먹다가 기본형이겠지? 이런 게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다, 보니. 여기서 본다, 보니 이런 거의 기본형은 뭘까? 보다가 기본형이지. 이렇게 기본형은 사전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용언의 활용형은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형태. 즉 이런 것들. 먹었다, 먹어라, 먹는데, 먹으니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용언이 활용을 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품사 분류 기준은 역시 그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5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된다. 명, 대, 수, 조, 동, 형, 관, 부, 감 이렇게 9가지가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품사의 종류와 특성 보면 품사의 개념은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묶어놓은 낱말의 무리도 품사의 뜻이고 품사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 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품사 분류 기준에 따른 품사의 분류, 이 표를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에 묶일 수 있고 관형사, 부사는 수식언에, 감탄사는 독립언, 조사는 관계언, 동사, 형용사는 뭐예요? 용언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명사의 종류는 구체명사, 추상명사, 그리고 고유명사, 보통명사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이고 한두 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도 있고 의존명사도 있는데 자립명사는 나무, 안경 등처럼 하나의 단어로서 사용되는 게 자립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자립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것, 수, 따름 이런 것들은 고마울, 따름이다 이런 것처럼 고마울 등이 쓰여야 되는데 따름은 여기서 명사잖아. 그럼 고마울, 따름할 때 따름을 수식하고 있는 게 고마울이잖아. 그럼 고마울은 문장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예요? 형용사.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예요? 네? 명사 수식하는 거. 명사는 무슨 언이에요? 체언이지. 체언 수식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관형사겠지. 그렇다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할 때 고마울 같은 경우엔 관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의 종류로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 등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수사는 여기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 양을 나타내는 수사라고 해서 무슨 수사? 양수사라고 합니다. 양수사 적어주세요.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 나타내는 품사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의 품사는 뭘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생각하다, think.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생각하다 뭘까?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생각하다 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이렇게 나뉘지. 내려보세요. 이럴 때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팁이 있어. 뭐냐면 동사는 명령형이 돼. 봐. 야 저기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예쁘다 형용사잖아. 그럼 예뻐라 이런 식으로 해. 예뻐라 이렇게 하면 아 성형외과로 가라 이런 뜻이야?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선어말음이 니은을 못 붙여요. 그게 뭐냐라고 보면 가다가 기본형이잖아. going 할 때 가다가 현재형이 되면 간다가 되잖아. 니은이 붙을 수 있어. 근데 예쁘다에 니은이 붙으면 어떻게 돼? 예쁜다라는 말로 말이 없잖아. 이런 것처럼 동사에는 현재 진행 선어말음이 니은이 붙을 수 있고 명령형도 돼요. 그리고 청유형도 돼요. 가라 이런 식으로. 근데 예뻐라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렵잖아.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이런 팁 같은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용언, 동사, 형용사의 구분 자료, 참구분, 참고 자료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형용사는 현재 시제 어미 는, 니은이 그리고 명령형 어미 어라, 알아, 청유형 어미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뭐러, 의도를 나타내는 려와 결합 시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제약이 없으면 동사, 제약이 있으면 형용사다 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또 빈칸 채울 거 등장했어요.
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가 뭘까요? 뭘까요? 그래, 관용사지. 잘했어. 관용사라고 써주세요. 잘했어, 은진이. 그 다음에 7번에 용언,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 매우, 과연, 결코, 잘, 안, 못. 네, 부사죠. 부사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는 뭐의 종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격조사도 있고 접속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사라고 하죠. 8번엔 조사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수사의 종류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서수사. 1번에는 양수사, 2번엔 서수사라고 쓰면 돼요. 격조사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선진이가 슈퍼마켓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는 주격조사, 그리고 애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격조사 같은 경우에 문장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이, 가, 을, 를 있을 수 있겠죠.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 을, 을과 같은 경우엔 목적격 조사가 될 수 있겠지. 이런 게 격조사야. 그리고 접속조사도 있는데 현진이와 효은이가 슈퍼마켓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진이랑 선진이랑 효은이를 이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접속해주는 걸 접속조사라고 해요.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건데 은, 는, 만, 도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찬수만 일로 와 이렇게 하면은 찬수만 딱 콕 집어서 너만 오라는 거잖아. 다른 애들 오지 말고. 그런 게 보조사예요. 찬수가 아니라 미안하다. 수환이네. 일반 친구랑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네, 같이 수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렸어. 미안해 수환아. 자, 그리고 감탄사도 있어요. 느낌, 논란, 부름, 대답 등 나타내. 아하, 그런 거였어. 여기서 아하가 감탄사겠지. 자, 여기까지 품사의 개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